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매달 한 번씩 제가 찍어드린 영상이죠.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리 이제 그걸 프리뷰하고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드리는 영상인데요. 일단 빠르게 본론부터 들어가면 11월 이제 CPI를 보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지표들이 낮게 나올고 아니면 어떤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예상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와 제가 예상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를 한번 이야기 드리면 다들 아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예상은 이제 블룸버그 예상은 6.5 정도 봅니다. 6.5를 보고 있고 이제 YOY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는 한 6.5 정도로 보고 이제 MOM 기준으로 본다면 한 0.0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꽤 괜찮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하향 조정된다라는 거고 특히 6.5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살짝 걱정은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요 예상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세목별로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자 지난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드 그러니까 이제 식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생각보다 식품 가격이 좀 상승률은 좀 둔화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1월 달에는 확실하게 상승률은 좀 둔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요건 역시도 이번에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곡물 가격은 최근에도 여전히 많이 빠졌어요. 여전히 뭐 계속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미라든지 그다음 밀 같은 가격도 크게 안 올랐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음식료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이제 제가 좀 문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단순히 음식료는 그냥 원가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는다. 에너지와 달리. 거기에 엄청나게 민감한 건 아니고 의외로 이 서비스업 아무래도 음식을 팔 때는 뭐 유통 마진 같은 것들도 많을 거고 특히 뭐 음식 서비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단순히 원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원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오르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달걀이 없다. 달걀 가격이 급등한 거, 요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제 푸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다른 쪽은 다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재화 쪽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거고 근데 이제 서비스 지표는 생각보다 여전히 끈끈하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발표됐던 서비스업 지표 역시도 지금 화끈하게 좀 내렸어요. 물론 이걸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 지을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서비스업 쪽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가격에 꽤 민감한 푸드 가격 역시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푸드 가격은 마이너스는 어렵겠다. 하지만 11월 달에 0.5라면 이번에도 한 0.5가 나오던가 아니면 요거보단 살짝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가격 자체는 가솔린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월 달이 초반에는 급락을 했거든요. 초반에는 급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12월 중반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치를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은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솔린 가격 자체가 화끈하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가솔린 가격 쪽의 마이너스 폭은 좀 작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가스 가격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급락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눈폭풍이죠. 눈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한번 단기적으로 확 전력이 써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기온이 다시 정상화를 찾으면서 12월 중순부터는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의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부 지역 쪽의 에너지 가격 자체가 좀 안정이 돼가지고 유틸리티 가스 가격이라든지 전기료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종합을 해보면 그럼 헤드라인 쪽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확실하게 빠질 건 있다. 그러니까 푸드 가격도 좀 빠질 거고 그다음에 가솔린 가격은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락은 할 것 같다. 거기에 지금 이제 전기료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빠지는 건 맞다. 헤드라인은 빠지는 건 맞다. 근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한 6.5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는 거. 만약에 이게 이만큼 빠지려면 가솔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클리브랜드 연은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 6.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6.6만 나온다 하더라도 헤드라인은 6.6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블룸버그 예상보다는 0.1%가 높긴 하지만 7.1에서 6.6까지 빠진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고 확실하게 추세를 이제는 탔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의미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요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1월 랠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6.6까지만 나오면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것도 높게 나와요. 한 6.7, 6.8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1월 랠리는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12월 CPI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히 물가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시장 컨센을 상회하냐 하회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블룸버그 예상이 6.5예요. 지난달에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1월 CPI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시장 예상보다 항상 높게 나왔어요. 항상 높게 나왔는데 11월 딱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혹시라도 6.5보다 더 낮게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꽤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6.5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 속도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은 빠르진 않구나라는 거. 다만 그래도 추세는 만들어주겠죠. 하락 추세는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 부분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번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를 혹시라도 하회를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만약에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하락 속도를 맞으면서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더 하회하냐 마냐도 좀 중요하다.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헤드라인은 제 생각에는 한 6.6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쪽을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도 신차 가격은 빠질 겁니다. 저는 이거 마이너스 나올 거라 보거든요. 신차 가격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조금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많이 빠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15% 정도 빠졌는데 근데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랐기 때문에 요 중고차 가격 자체가 지난달만큼 마이너스를 많이 만들어 줄까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빠지긴 빠질 겁니다. 빠지긴 빠질 거고 특히 신차 가격이 저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코어가 드디어 5%대를 보겠죠. 네, 5%대로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어쨌든 이 두 개 자동차와 관련된 지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요. 뭐 어페럴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르죠. 요거는 변동성이 워낙 큰 거니까 요건 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든지 특히 항공료 가격이 지금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저는 마이너스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쉘터죠. 이 쉘터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푸드 가격처럼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어렵겠지만 상승폭은 둔화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전월이 한 0.6% 상승인데 요거보단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물가 지표에서 항상 이제 좀 우려를 했었던 좀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지표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거비,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관련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인데 이번에는 이 쉘터 가격 자체가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인다면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파월 의장이 됐건 그 다음에 연준 뭐 주요 뭐 이 총재들이 뭐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연준은 뭐 이런 건 있어요. 확실한 건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일 거는 뻔하거든요. 지금은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잡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연준이 안 할 리는 없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작년에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재작년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가파르게 했잖아요. 이를 한번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잡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준은 피봇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의 말보다는 이런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요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월 랠리가 결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고냐 스탑이냐 결정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6.6을 넘기냐 마냐일 것 같아요. 시장 예상은 6.5지만 클리브랜드 여는 쪽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표 예상은 6.6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6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만 나와줘도 시장은 놀라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워낙 CPI 지표를 잘 나올 거라는 걸로 기대를 하고 미리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6.7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1월 지금 단기적인 랠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여전히 추세 하락은 없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6.7 정도가 나와서 시장이 실망감을 가지고 하락을 하면 전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요. 언제 매수를 안 해야 되냐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예를 들어 6.8 이상이 나왔어요. 6.8, 6.9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그 다음날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안 잡히는구나. 하락 추세는 맞는데 속도는 더디겠구나 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이 기대 랠리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금 더 바닥을 더 밑에서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맞고요. 다만 한 6.6 언저리에서 맞춰진다? 아니 6.7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거는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 추세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꺾이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또 시장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뭐 동영상으로 찍어드릴 수 없다면 제가 이번 주말 일요일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또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우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메이커가 되셔서 또 앞으로도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메이커분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